네, 오전에 저희가 LSTM이라고 하는 그 순환신경망의 변종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LSTM은 그 단순한 순환신경망과는 달리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STM 셀 한 개는 뭐, 작은 RNN 셀 4개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4개의 작은 셀들은 각각의 역할이 단기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입력 게이트, 장기 기억을 삭제하거나 희미하게 만들어주는 삭제 게이트, 그 다음에 그 은닉 상태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출력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셀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드시는 방법은 심플 RNN 클래스 대신에 LSTM 클래스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퀀셜 객체를 embedding, LSTM, dense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LSTM 층에서만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8,320개라고 계산이 됐는데, 이게 계산된 이유는, 워드 임베딩이 32개의 실수로 임베딩이 되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32개, 그 다음에 32개의 LSTM 층에서 순환되어지는 입력이 32개이기 때문에, 역시 모델 파라미터가 32개가 있고요. 거기에 그 바이어스 한 개가 있어서 셀 한 개에 대해서는 32개 더하기 32개 더하기 1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생기고요. 이 파라미터 개수는 LSTM 셀 한 개 전체 셀의 파라미터 개수가 아니라 LSTM 셀 안에 있는 작은 셀 하나의 파라미터 개수이기 때문에 LSTM은 그런 셀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한 개의 LSTM 셀의 구조예요. 그래서 곱하기 4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셀이 총 3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곱하기 31을 한 겁니다. 그러면 8,320개가 나오고요. 어, 인풋의 모양은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갖는 샘플이 들어가서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타임 스텝이 100개의 타임 스텝이 100 곱하기 32의 모양으로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한 개가 32개의 실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인풋이 LSTM으로 들어가서 LSTM에서는 32개의 출력이 나옵니다. 이 32개의 출력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출력으로 갖는 댄스 레이어로 들어가서 그리고 한 개의 출력, 이 한 개의 출력은 그 1이 될 확률,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를 했으니까 우리 오전에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 이름은 모델 LSTM 그리고 컴파일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계속 했었던 거랑 똑같이 옵티마이저스 아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시일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선시일 함수는 케라스, 로시즈, 이진 분리인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센트, 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는데 매트릭스는 바이너리, 에큐리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 모듈에 바이너리, 에큐리시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주시면 컴파일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시킬 건데,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는 조기 종료 콜백을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콜백 다시 생성을 할게요.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페라스, 콜백스, 그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일 패스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LSTM을 사용하는 거여서 LSTM 페라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STM 페라스.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만, 딴 거는 저장할 필요 없이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기 위해서 save, 베스트 only, true.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arly stopping, early stop. early stopping도 마찬가지로 케라스, 콜백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early stopping이에요. early stopping. 여기서는 patience 3번까지 참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store best rates를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콜백이 있으니까 콜백을 가지고서 그 피팅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훈련을 시킬 때는 모델 stm.f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trai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xtrain 그다음에 y는 ytrai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배치 사이즈는 64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에포크 횟수는 100번인데 조기 종료가 될 거예요. 콜백에 의해서. 네, 그리고 콜백스. 콜백스는 두 가지가 있죠. 체크 포인트 콜백하고요. 그다음에 얼리 스탑 콜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는 X 밸리데이션 하고요. Y 밸리데이션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컴파일, fit. 항상 이런 순서죠. 모델을 만들고 나면 컴파일, 그 다음에 fit 이런 순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을 할 때 난수 시드를 지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략적인 모습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훈련이 끝난 것 같고요. 에포크는 전체 17번이 실행이 됐죠. 17번이 실행이 됐고, 한 번의 에포크마다 313번씩 반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에포크 한 번을 실행할 때마다 accuracy와 loss와 validation accuracy와 validation loss를 계산하는 과정을 313번씩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3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거 한 번도 말씀드려본 적 없죠. 여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 여기 숫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다가 에포크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에포크 실행하면서 다시 313,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서 다시 숫자가 이렇게 쭉 바뀌다가 끝나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반복하는 횟수는 배치 사이즈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몇 개의 샘플을 한꺼번에 신경망으로 주입해서 밸리, accuracy와 로스를 계산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번에 64개씩 신경망으로 집어넣겠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에 64개 샘플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 64개 샘플에 대해서는 각각 타임 스텝마다 LSTM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반복이에요. 우리 샘플 몇 개 있었죠? 훈련 세트에. 전체 훈련 셋은 2만 5천 개가 있었고, 밸리데이션으로 5천 개 뺐죠.
그럼 훈련셋은 2만 개가 있죠. 2만 개의 샘플을 64개씩 보내는 거예요. 64개씩. 2만 나누기 64 계산해 보면 312.5죠. 그래서 315번 반복하는. 64개씩 보내는 거, 64개씩 샘플을 신경망으로 주입하는 거를 313번 보내주면 2만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샘플인 경우에는 64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겠죠. 64개보다 조금 모자라는 개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31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배치 사이즈를 32로, 만약에 32로 줄이게 되면요. 여기가 625가 나와요. 그럼 여기 아마 숫자가 625라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아마 3번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다렸는데도 그 최소값이 나오지 않아서 최소값보다 더 큰 값들이 나와버려서 조기 종료가 됐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베스트 모델이라는 뜻일 거예요. 손실이 0.4가 손실이 나왔고요. 밸리데이션에서는 대략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만 개의 5천 개의 밸리데이션 샘플에 대한 게 아니라 5천 개 중에서도 64개씩 보내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배치에서만 나오는 그 정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5천 개의 정확도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84%까지 나왔군요. 훈련셋은 84%, 정확도, 검증셋은 81% 정확도가 나왔어요. 손실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은요, 우리 그래프 그리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플롯, 트레인, 밸류, 로스, 여기다가 리절트 넣으면 바로 그려주게끔 만들었죠. 훈련셋의 손실은 꾸준하게 내려가고요. 검증셋의 그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예, 쭉 내려가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조기 종료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값보다 여기겠죠. 음. 여기에 있는 값보다도 더 낮은 값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페이션스를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 기다렸을 때는 이 값보다 올라갔지만, 세 번째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어요. 이 내려간 값이 여기보다 더 내려갔죠, 여기보다. 근데 그 다음엔 여기가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올라가거나 이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13번이니까 여기 0번부터 시작하니까 F9 14번. F9 14번이 가장 최적의 모델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벨류에이트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어, 모델, LSTM 모델이죠. LSTM 모델에서 어, evaluate, evaluate, evaluate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 훈련셋은 xtrai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훈련 타겟은 y train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625라고 나오네요. 숫자가 다르죠. 이거는 배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만 개짜리인데 2만 개짜리를 625로 나누게 되면 배치 사이즈가 32인 32개씩 배치를 넘기면서 그 예측값 계산하고 예측 확률 계산하고 예측 레이블 계산하고 실제 값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25라고 나오고요. 85.61%라고 나옵니다. 이벨류에이트를 하실 때에도 여기 배치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배치 사이즈 64로 늘려볼까요? 그럼 아까 얼마? 315? 313이었나요? 여기 보시죠. 313이라고 나오죠. 정확도가 달라지면 배치 사이즈에서 전체
이 훈련 그 정확도가 달라지진 않아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 그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중치들이 수렴하는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모델에서 배치를 몇 개의 사이즈로 해서 모델을 평가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크게 중요하지가, 이 배치 사이즈가 계산의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계산 속도가 더 빨라졌죠. 반복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계산하는 횟수만 달라지는 거지,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손실은 0.33, 반올림에서 0.33, 그 다음에 정확도는 반올림에서 86% 정도가 나왔어요. 검증세에 대해서는요, 모델 LSTM이죠. LSTM Evaluate. X는 Validation Set을 주시면 되고요. Y는 Validation Target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배치 사이즈를 64로 해볼까요? 배치 사이즈 64로 했을 때 몇 번 반복하면서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훈련 세트가 5,000개, 164개씩 계산할 거니까 계산하는 횟수는 78.1이니까 올림을 해야 되겠죠. 79번 계산할 거예요. 예측하고 정확도 계산하고 실제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몇 번? 79번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여기 79로 끝났죠. 여기를 32로 하면 그 두 배가 될 겁니다. 두 배가 될 거고. 검증셋에서는 81.3%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0.409라고 하는 손실이 나왔어요. 이게 저희 STM 모델에서 긍정과 부정을 그 긍정과 부정을 분류하는 모델이 됐죠. 어때요? 음,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그 LSTM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일단 그런 신경망을 만들고 케라스의 레이어드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은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봤고요. 이런 결과들을 봤고 과대적합이 조금 일어나는 듯 보이죠. 보시면 점점점 그 검증셀에서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 훈련셀에서의 손실이 내려가는 정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쵸? 훈련셀에서의 검증 손실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검증셀에서는 그 손실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포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대적합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신경망에서 과대적합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환망 쪽에서도 드랍아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댄스층에서는 댄스 다음에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우리가 직접 끼워 넣어 주시면 되지만 LSTM이나 혹은 심플 RNN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이 파라미터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LSTM에다가 드랍아웃의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드랍아웃 적용하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아웃을 적용한 LST. 과대적 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델 LSTM2라고 할게요. 모델 LSTM2라고 하고요. 케라스, 그 다음에 시퀀셜 바로 만들게요. 레이어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리스트로 만들까요? 모양은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달라지는 점은 그 LSTM 층에서 드랍 아웃의 비율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넣을 거는 인풋을 먼저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인풋에서는 들어가는 타임 스탬프가 몇 개씩 들어갈 거냐. 이걸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이 원학 인코딩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인코딩을 사용하거나 혹은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임베딩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레이어스 임베딩. 임베딩에서는 인풋 디멘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500개의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은 그 몇 개의 실수들로 임베딩을 할 거냐, 한 개의 단어를 몇 개의 실수로 임베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LSTM 위쪽에서 만들었던 LSTM은 32개의 실수로 임베딩 하겠다고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다가 LSTM을 넣었죠. 테라스 점, 그 다음에 layers 점 LSTM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유닛의 개수는 위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32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음. LSTM은 액티베이션 함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력으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순환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출력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파라미터들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 중에서 드랍아웃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드랍아웃. 드랍아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력층으로 나가는 드랍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될 때만 사용하는 드랍아웃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둘 다 설정하실 수도 있으시고 한 가지만 설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는 그 댄스층으로 나가는 것에만 드랍아웃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드랍아웃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20% 혹은 30% 이런 정도를 드랍아웃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0.2를 드랍아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의 출력은 훈련하는 동안에서는 20%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출력층으로 보내지 않는 과대적 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해야 될 게 출력층 연결하시면 layers, dense. dense는 유닛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확률이니까 시그모이드로 만드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시고요. 모델을 만드시고 모델 그 다음 단계가 모델을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달라졌어요. 여기 하나가 달라졌어요. 나머지 구조는 위쪽이랑 다 똑같고요. 구조는 다 똑같고 여기만 달라졌고요. 드랍아웃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드랍아웃은 훈련할 때 찾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서머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LSTM 신경망하고 똑같은 개수의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LSTM 서머리만 볼게요. 서머리만. 16,000개가 있고요. 8,320개가 있죠. 요 숫자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16,000개, 8,320개. 그리고 마지막 출력층에 33개. 이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네. 같아야만 합니다. 네. 드랍 아웃이 모델 파라미터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이제 같은 코드들이 이제 몇 번 좀 반복이 되네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컴파일을 하는 거고. 그죠? 컴파일 하실 때는 옵티마이저, 페라스, 옵티마이저스, 여기서도 아담 사용할까요? 아담?
그 다음에 로스 함수. 로스 함수는 케라스, 로시즈,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케라스, 매트릭스, 그리고 바이너리, 애큐리시. 이렇게 쓰시면 컴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시키기 전에 콜백 다시 한번 생성을 할게요. 체크포인트 콜백 다시 만들고요. 페라스, 콜백스, 그 다음에 모델, 체크포인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파일 패스는 우리 LSTM 두 번째 케라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LSTM 드랍아웃이라고 할까요? 드랍아웃 적용하고. 죄송해요. 제가 위쪽에 모델 이름 잘못했죠. 컴파일 요거 잘못했죠. 변수일이 뭐였죠? 모델이 아니라 모델 LSMT2였죠. 제가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네. 예, 여기 우리가 컴파일 해야 될 게 모델 LSTM2를 컴파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이거잖아요. 모델 LSM2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해야 되는 것도 모델 LSTM2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컴파일. 컴파일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컴파일 해주셔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save, cast, only를 주로. 그 다음에 early stop, 플러스 callbacks, early stopping. 어, 여기서는 patience. 여기서 똑같이 세 번만 기다릴게요. 세 번 기다리고 그리고 restore, last waits true.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 주고요. 이제 그 다음이 훈련시키는 단계. 리절트 보시면 되겠죠. 모델 LSTM2, LSTM2.f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는 훈련 세트가 X 툴의 in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타겟은 Y 트레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배치 사이즈 우리 이번에 배치 사이즈 좀 줄여볼까요? 줄였을 때 반복하는 횟수 아까 625였었나요? 32로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에포크 횟수는 100번. 훈련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콜백스. 콜백스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거. 체크포인트 콜백하고 얼리 스탑 콜백 두 가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에는 X, 밸리데이션, Y, 밸리데이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서 그 출력, 그 프로그레스, 그 출력이 되는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볼게요. 자, 100번의 에포크 중에서 첫 번째 에포크고요. 625번 중에서 여기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여기 바뀔 때마다 여기 숫자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죠? 이게 그 한 번의 에포크에서 32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여기가 625라고 나오는 이유는 여기 2만 개의 샘플이 있었잖아요. 2만 개의 샘플을 몇 개씩 신경망으로 주입한다? 32개씩 신경망으로 주입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만 개의 샘플이 전부 다 신경망으로 들어가려면 625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25라고 나오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아무래도 반복을 해야 되는 횟수가 작기 때문에 속, 이렇게 계산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계산을 두 배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근데 모델 파라미터의 그 수렴하는 정도는 더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네. 에포크가 끝났습니다. 에포크 끝났고요. 일단 손실 그래프 먼저 그려보시면, 손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리저트라고 하는 값만 넣으시면, 여기 리턴 받은, 피팅의 결과를 리턴 받은 히스토리 객체가 있고요. 그 히스토리 객체를 가지고서 손실 그래프 그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훈련 세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도 생기긴 하는군요. 검증셋 부분을 보시면, 검증셋은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갑자기.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요 뒤쪽에 세 번을 기다렸지만 여기 있는 한 개의 최소값보다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 기다렸다가 여기서 조기 종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최선의 모델은 에포크 인덱스 9번이니까 10번째 에포크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적의 모델에서의 과대적합 요 크기하고요. 요 크기하고 대략 보시면 여기가 0.41 정도 되려나요? 여기는 0.337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정도 차이의 그 과대적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서는 과대적합의 크기가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과대적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0.34 정도 되겠죠. 여기는 0.41 정도가 되겠죠. 어때요? 과대적합이 위쪽에 크죠. 드랍아웃의 효과가 과대적합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 간격을 보시고도 그,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도를 계산해 숫자로 더 정확하게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모델 LSTM2 evaluate X는 X train 그다음에 Y는 Y train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LSTM2 evaluate X N은 X validation 그다음에 Y는 Y valid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도만 보시면요. 83%, 80% 이렇게 나왔어요. 반올림하면 대략 한 84%? 80, 훈련 세트에서는 84%, 검증 세트에서는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훈련 셋에서는 반올림 했을 때 86%,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는 81%, 86%하고 81%였었고 여기에서는 84%와 80%였죠. 과대적합이 줄었죠. 과대적합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좀 지루하죠? 이제 똑같은 코드만 사용하는 것 같은 게 좀 지루하죠? 어. 자,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LSTM층을 두, 이렇게 할까? 두 개의 LSTM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레이어를 만들 때요. 인풋은 생각할게요. 인풋은 여러분들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임베딩을 넣어 주시고요. 임베딩 다음에 임베딩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LSTM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또 LSTM을 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임베딩 다음에 LSTM을 연결을 하고요. LSTM 다음에 LSTM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 다음에 출력층을 만들겠다예요. 출력층은 어떤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죠? 자, 구조는 이런 구조로 갈 거고요. 이런 구조로 갈 거고
인베딩에서 인풋 디멘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시고요. 인베딩의 아웃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은 위쪽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 3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베딩 층에, 엔베딩 층의 아웃풋 디멘전은 3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LSTM 있죠, 여기. 여기 LSTM 1번이라고 할까요? LSTM 1번. 여기는 LSTM 2번이라고 할게요. LSTM 1번에 그 셀의 개수, 1번의 셀의 개수는 우리 처음에 32개짜리로 했었죠. 그쵸? 여기도 32개로 할까요? 네. 셀의 개수는 3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개. 그 다음에 드랍아웃, 여기서 드랍아웃 적용할게요. 드랍아웃은 20%, 0.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STM 있어요. 두 번째 LSTM도 셀의, 셀의 개수와 드랍아웃은 드랍아웃 비율이라고 할까요? 비율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첫 번째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출력층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죠.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을 연결을 할 때 중간에 여기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뭔가를 설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파라미터 하나를 더 설정을 하셔야 돼요. 리턴, 리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리턴 시퀀스, 리턴 시퀀스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LSTM 층에서는요, 두 번째 LSTM 층에서는 리턴 시퀀스 파라미터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 LSTM 층에서는 리턴 시퀀스의 파라미터 값을 기본 값과는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LSTM 층에서는 리턴, 리턴 시퀀스 파라미터 값은 파라미터 값은 기본 디폴트 아규먼트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변경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아규먼트 값을 보시면 어, 다른 값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바꿀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드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위에서 만든 LSTM하고요. 위에서 드랍아웃 적용해서 만든 LSTM하고 여기서 만든 LSTM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혹은 어느 정도 다른 결과를 주는지 서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 시간 드릴게요.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네, 시간 드릴게요.